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밤중 뉴스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는 재판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내란 사건 재판이 2건이나 열렸습니다. 윤석열도 재판이 열렸고 김용현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내란 사건의 넘버 1, 2가 나란히 재판을 받은 것인데, 자, 나란히 재판은 안 받고 깽판을 부렸다는 소식이네요.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고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깽판을 부렸다고요? 네, 오늘도 이제 김영현 변호인 측에서 깽판을 부렸습니다. 윤석열은 아예 재판 안 나왔고, 네, 윤석열은 지금 4번째 기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사실 끌어내야 돼요. 강제 구인을 해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가 끝내 그냥 내버려 두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골석 재판을 하겠다라고 인정해 준 건데, 아니 그럴 거면 진작에 하든가. 그렇죠. 그럼 4번씩이나 왜?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도 그렇고 뭐 다른 판사들도 그렇고 지나치게 내란 이 세력들한테 관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편의를 봐주고 있죠.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휴정 기간에 실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주 정도는 시간을 버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이왕 이렇게 될 거면 휴정기에 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 특검 측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보면은 그 골석 재판 할 거다. 재판 안 열릴 거 아니야. 그랬으면 휴정기 때 한번 열어가지고 그 시간이나라 좀 땡겨주지. 휴정기 다 보내고 깽판은 깽판대로 치고 이 말이 사회죠. 지금 휴정기까지 포함하면 6주에 6주. 그렇죠. 이거는 재판을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이거 뻔히 상황이 보이는데, 야, 참. 근데 오늘은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이 또 깽판도 부렸다죠. 네, 오늘은 이제 김영현의 내란 재판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네. 재판을 받고 있는 공판준비 기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현이 추가 기소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이제 재판이 막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준비기일이 2번째 준비기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2번째 준비기일이군요. 예, 오늘도 이제 20분 만에 재판이 파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준비기일도 지난번에 보니까 20분인가 40분 만인가 중단이 됐었고 네. 오늘 또 20분 만에 중단됐다고요? 네, 저번 기일도 이번 기일도 20분 만에 재판이 끝나게 됐고요. 야. 이번 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재판이 정지됐다라는 겁니다. 재판이 정지가 됐어요? 네. 재판이 정지가 돼요? 재판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럼 재판을 앞으로 한동안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판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제 김영현 측에서 관할 이전 신청을 냈습니다. 관할 이전 신청. 예, 관할 이전 신청이 뭐냐면 그 이전에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관할 변경은 아예 서울지검시 법에서 다른 재판부로 바꿔달라는 거죠. 법정으로. 아니, 그러면 이게 뭐야? 판사 쇼핑이야? 법원 쇼핑이야?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가 이런 상황을 만약에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 이랬다. 그럼 한동훈이 같은 새끼는 그랬을 거 아니야. 판사 쇼핑하냐고. 그렇죠. 법원 쇼핑하냐고. 뭔데 내란 주범 새끼가 무슨 판사 쇼핑을 하는 거야? 뭐야? 이걸 근데 가만 놔둬요? 그 재판을 정지함으로써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제가 이거 딱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 그때 제대로 안 들어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이 뭐야 그럼 내란 사건 주범들이 재판 쇼핑, 판사 쇼핑을 하는데 이거 그냥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네,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중지시켜놨습니다. 아니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잖아요. 네, 이제 공판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죠. 근데 재판을 중지를 한다고? 네. 아 미친놈이세 이거. 와 듣자니 화가 나네요. 이게 말이나 돼? 아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휴정기 중에 결론을 내리지. 휴정기는 다 지나고 휴정기 끝나고 첫 번째 재판인데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네. 아
지기현도 그렇고 한성진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재판이 중단이 될 거면 파행이 될 거면 아니 휴정기 중에 재판을 열면 되잖아. 그래서 시간을 그만큼 시간 낭비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뻔히 깽판 칠 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니 그리고 재판을 연기해 줄 거라면 정지해 줄 거라면 아니 휴정기 중에 해버리지. 그랬으면은 아니 지들은 그래 휴정기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재판 휴가 갈 수 있었겠네. 그렇죠. 아니 근데 뭔데 지금 이거는 야 참 이해가 안 됐네요. 이게 재판 정지를 당하면 거의 한 달 이상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그 관할 이전이기 때문에 서울 고법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김용현 얘네들 이렇게 내란 세력들이 재판을 질질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재판, 이 전략에 판사들이 상당히 동조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진짜 20분 만에 수습이 됐어요? 네, 20분 만에 수습이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하면서 관할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전에 기피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간이기각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 내에서 너네 재판을 질질 끌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너네 말 들어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회해가지고 관할 이전 신청을 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이 지난번에 기각당했으니까. 기각당했죠. 아니 그때도 보면은 그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다고 해서 기각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할 이전 신청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받아줘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재판 기피 신청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의도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각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요청이거든요. 똑같은 요청이잖아요. 용어만 다르지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 정지를 시켜줬어요. 이거는 김용현 측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받아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성진 판사를 딱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재판하기 싫다. 재판하기 싫다라는 게 방청석에 앉은 제가 보더라도 그게 느껴져요. 원래도 말이 좀 기어 들어가는 사람인데 오늘은 아예 진짜 말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재판을 하고. 네, 그렇죠. 야, 이게 무슨 판사가 이따위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김용현 재판을 맡은 것 자체가 싫은 거네. 네, 제가 볼 때도 김영현 재판 맡은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다른 재판부에 넘겨주고 싶어 하는 게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끌어서 다른 재판부에 넘겨주든가 아니면 지가 그 임기가 끝나가지고 다른 법원으로 옮겨가든가 아니면 보통 8월, 9월에 인사이동이 한 번 있는데 판사 인사이동에 맞춰가지고 사건을 재배당하거든요. 네. 그 사건 재배당을 받든가 그러겠다는 의도로 보이네. 아마 그런 의도로 계속해서 나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진짜 그렇지만 이렇게 불성실할 수가 있나요? 이거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건이 이게 내란 사건이잖아. 지금 내란 사건이죠. 내란 사건 이런 식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대단하다 대단해. 근데 이렇게 판사가 김용현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사정을 많이 봐주는 거 아닙니까? 많이 봐주는 거죠. 근데 김용현 측에서는 그렇게 불만이 많았다면서요? 예, 김영현 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만이 있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불법성이 있고 재판부 기피 신청 간이 기각이 무효하고 구속 취소 신청해서 이런 것들 들어주라고 주장을 하면서 20분 만에 재판을 파행시킨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불법이고 그렇죠.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거 안 받아준 것도 불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해달라. 네. 구속 취소 안 할 거면 나 이 재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네. 첫 번째로는 구속이 해제가 되면 내가 현재 재판에서 재판 받을게
너 그거 아니면 구속 만약에 너 유지시켜? 그러면 나 너네 재판부에서 재판 안 받을 거야. 너가 선택해! 라고 욕을 합니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얘들 야, 야, 판사 쇼핑이네, 말 그대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면 니한테 재판 받을게. 야,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지금 현재 이 재판이 김영현이 구속에서 이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재구속을 하기 위해서 열린 재판이거든요. 사실상 네. 전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영현을 풀어주면 내가 너네 재판부에서 재판 받을게. 하지만 김영현을 풀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나 너네 재판에서 안 받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김용현이 지금 뭐 그렇죠. 지금 1차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1차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지기현이가 구속 기간 연장 안 해줬단 말이야. 그렇죠. 풀러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기소가 되면서 추가 기소가 되면서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였는데 한성진 네가 나를 구속시켰어? 너 재판부 기피 신청 안 받아줘? 그러면 관할 변경 신청 그것도 안 받아줘? 그럼 재판 안 받을래? 풀어주면 받을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뭐야 얘 내란 지금 내란 재판 아니에요? 지금 야, 내란 재판이죠, 지금. 내란 재판인데 지금 저 내란 재판에 피고인들이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예. 와 대단합니다. 무슨 생각이죠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재판이 이 혐의로 들어가면 본인들이 재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죄가 명확해요. 휴대폰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내란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비화폰을 받으면서 민간인 노상원 씨한테 그 비화폰을 전달해줬어요. 이런 혐의가 명확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절차가 잘못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아마 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그 핵심을 가지고 뭐 재판의 주제를 가지고 싸우면 질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그 재판의 절차 가지고 한마디로 곁다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되면은 재판 전체가 무효가 돼 버리니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마치 윤석열이가 그 재판 날짜, 구속 날짜 계산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풀려난 것과 비슷한 뭐 그런 걸 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걸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약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거기에 지지자들도 계시거든요. 김영현이라든지 윤석열 지지자가 있는데 핍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지금 씌우는 것이다. 아,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을 좀 끌어모으겠다. 예, 좀 결속을 좀 단단하게 해가지고 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싸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뭐 한남동에서 있었던 우리 그때 그 사건처럼 그때 그 한남동에서 그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가 정면 충돌했던 그런 상황처럼 일종의 그런 충돌 상황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의도가 있고 지금 재판을 윤석열도 그렇고 김영현도 그렇고 계속 딜레이 시키잖아요.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진보 진영에서 꽉 잡고 있다가 보니까 시간을 끌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 제가 그 상황 얘기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바뀔 때까지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무죄 받아낸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아, 양승태요. 양승태요? 양승태가 맨 처음 잡혀 들어갈 때만 해도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구속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구속 기간도 1차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양승태 재판을 5년을 끕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들어서서 1심 판결이 나요. 그리고는 2심, 3심은 그냥 다다닥 끝나버려요. 그래서 양승태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4년 내내, 5년 내내 그 양승태가 시간을 끌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근데 시간을 끌더라고. 본인이 유리해질 때까지. 유리해질 때까지 시간을 끈 거야. 최대한 시간을 끈 거야.
정말로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인데 그 당시에 양승태가 가장 적절하게 써먹었던 수법이 뭐였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지호 씨 바로 딱 떠오를 거야.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하잖아. 아, 그러면은 앞에 했던 거 다시 리바이벌해서 들어야 되죠. 예.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판은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하더라도 앞에 내용을 전부 다 듣거나 하진 않았어요. 중요한 부분을 하거나 뭐 중요한 부분을 짚어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끝냈지 재판부 갱신 절차를 이렇게 길게 정석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근데 정석으로 끝낸 이유가 뭐냐? 양승태 때문이야. 야, 이게 또 물고 늘어지면 전부 다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1년인가 재판을 했는데 1년 안간 다시 들은 거야. 그러면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그렇죠. 갱신 절차를 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재판 진행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 그리고 또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플레이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시간짜리도 있었거든. 네. 재판 시간보다 더 길어. 이야,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1년 내내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녹음 파일은 녹취록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녹취록을 읽는 거 경우에도 요점만 있잖아요. 그렇죠. 양승태는 다 읽으라고. 야,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끈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5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렇죠. 1심 하는 데면 5년이 걸린 거예요. 아, 그래 놓고 어떻게 됐다? 무죄를 받아낸 거예요. 그 방식이 지금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든 뭐 다른 재판에서도 다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을 최대한 끌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커요. 특히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인사이동 때 지기현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럼 그때까지 끌면은 재판부 갱신 절차 들어가잖아. 갱신 절차가 또 한 세월입니다. 그게 하세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시간을 한 2년 이상 끌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내년 선거 총선 국면이 들어가요. 그럼 총선 국면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 그렇죠. 예,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 이 윤석열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러면은 총선 때 되면은 윤석열 석방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기 시작할 거야. 아마.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대선 때까지 갖다 쳐. 그러면 대선 때쯤 가게 되면은 그 이제 사면 복권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또. 그러면은 예. 윤석열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선거 때가 돼서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풀려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때까지는 풀려나기 어렵다. 그럴 바에야 나 깽판 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얘네들은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재판이 제대로 될 턱이 없는 거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판사가 제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판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판사가 이걸 제지를 안 하고 오히려 부한 내동해 준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김영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한순간이 지나간 게 뭐냐, 국민참여재판 관련돼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변호인 측에도 물어보고 특검 측에도 물어보는데 원래 이거는 진짜 한 1분이면 끝날 내용이에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공판 준비기 1차와 2차 때 이 내용만 물어보고 재판 둘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 이제 답변을 받지 못해가지고 10일 이내로 답장을 줘야 돼요. 이 김용현 측에서. 근데 이 답변을 주지 않아가지고 특검 측에서는 진행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김용현 측에서 10일 이내로 답장을 주지 않았으니 진행하겠다라고 요구하니까 김용현 측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에서 우리는 답변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만약에 이 재판부가 본인들의 재판 느끼기에 공정한 재판관이라고 하면 그때 의견을 주겠다 언제든지. 아니 공정한 재판인지 아닌지 지가 결정해? 본인한테 유리하면 공정한 거고 불리하거나 재판의 공정 불공정을 변호사가 판단해요? 미친놈 아니야 그거. 그건 원래 변호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주장에 불과한 얘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그 지지자들 그 모여 있는 지지자들 상에서 선동을 하는 거네.
심지어 지금 뭐 이하상 변호사라든지 유승수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김영현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뭐 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매일매일 그 브리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벌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슈퍼챗 좀 터지나 보죠. 제2의 유동규입니다. 셀럽이에요. 요새 돈 버는 방법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변호사비 수임료를 안 받아도 이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하겠네. 그렇죠. 슈퍼챗 터질 거 아니야. 아마 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슈퍼챗을 노리고 있는 재판 진행이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번 기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특검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하고 이런 것들 너네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너네 그거 짜증나면 너네가 유튜브 해라. 그래. 그런데 나는 해도 되지. 근데 나는 검사는 그렇죠. 불법이다? 뭐 이렇게. 나는 해도 되는데 넌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했잖아요. 참 이게 양아치네 변호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참 변호사 법조인으로 대우해줘야 된다는 게 사실 자괴가 드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판사가 제지를 해야지. 근데 원래 이 정도로 하면 이제 변호인을 쫓아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예. 심지어 오늘 제가 재판 진행되기 전에 좀 깜짝 놀랐던 게 카메라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하더라고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예.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카메라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용현 측에서 재판을 계속 지연할 목적으로 땡깡을 피우다 보니 아마 이러한 전체적인 재판장의 분위기를 녹화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재판을 생중계하라는 요구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들도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근데 판사가 좀 어떻게 좀 강단 있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판사가 영 아닌 모양이네. 전혀 영 아닙니다. 그 한성진 판사죠? 네, 한성진 판사입니다. 근데 한성진 판사가 제가 참 옛날부터 이 사람 문제 있다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1년생이에요.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려지기로는 서울 출신인데 부모는 또 TK래. 그래서 법원 수뇌부가 애시당초에 이 사람을 일부러 서울중앙지법에 앉힌 거다. 이 사람 처음 맡았던 재판이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재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유죄 맞습니다. 판결 내렸던 그놈.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전까지 이 서울 북부지법에서 근무했는데 북부지법에서 10년 동안 하여튼간 북부지법에서 판결 내용에 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중앙지법 발령을 받고 한 달 뒤에 갑자기 북부지법에 있을 때 판결이 갑자기 보도가 돼요. 어떤 별 내용도 아니야. 그래요? 별 내용도 아닌데 갑자기 한 달 전에 발령이 나서 옮겨왔는데 그 있지가 이제 한성진 판사가 북부지법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아마 내린 판결 같아. 그 판결이 갑자기 보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성진 띄우기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한성진이가 이재명 재판을 맡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을 거고 네. 뭔가 알아보려면은 과거 재판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게 없는 거야. 진짜로 제가 다 뒤졌거든요. 네. 하나도 안 나와. 10년 전에 이 한성진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단독 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판결 나온 게 마지막이고 그 뒤로 10년 동안 판결이 하나도 보도된 게 없어. 중요한 사건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얘기야. 언론에서 주목하는 재판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렇지. 얘기. 한마디로 하발이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판사들한테도 좀 괜찮은 판사한테 좀 능력 있는 판사한테 좀 그럴싸한 사건들을 맡깁니다. 중요한 사건을 맡겨요. 근데 그런 사건을 제대로 맡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북부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는데 나고 난 뒤에야 북부지법에서 내린 판결이 보도가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얘를 언론 플레이에서 띄워준 거지. 좀 띄워준 거네요. 그렇지. 그게 바로 뭐다? 사실상 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를 콕 집어서 데리고 왔다는 얘기야. 왜 데리고 왔겠어요? 본인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지.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그 내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뭐다?
얘가 TK 출신이다. TK 출신. 본인은 서울 출신인데 부모는 TK고 아마 모친은 경남, 아버지는 경북 구미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제보가 전해지는데 매우 조용한 성격인 거 맞대. 그런데 극단적인 보수래요. 극단적인 보수요. 매우 조용해서 말을 잘 안 하는데 한두 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소름 끼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보통 친구들한테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잖아요. 소름 끼친다는 말 안 하잖아. 안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호 씨 얘기를 하는다. 야 지호가 조용해. 조용한데 농담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좀 되게 좀 쑥스러워해. 근데 얘 야 소름 끼치더라. 이래버려. 뭐야 그럼. 앞에 했던 얘기 다 나가리. 소름 끼치더라잖아. 그게 주된 그치? 내용이죠. 아예 조용해. 한성진이 되게 조용해. 말 별로 안 해. 근데 가끔씩 하는 말이 소름 끼치더라. 어때요? 원래 친구 사이에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하죠. 뭔데? 그러니까 아니 아주 보수야. 아주 보수야. 근데 한마디씩 하는 게 보수야. 섬뜩해. 근데 원래 일단 표현이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 드러나지 않는 진짜 위험한 보수에 대해 극단적인 극우인 거야 얘들아. 원래 히키코모리 같은 성격을 가진 그렇지. 사람이 한마디 던지는 게 정수가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그게 맞죠. 그러니까 히키꼬물이란 말 잘 쓰셨는데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한성진 부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둔형 꼴통이라고 그럽니다. 은둔형 수구 꼴통.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사람이 카톡도 없대. 카톡을 안 쓴다고요? 카톡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히키꼬모리가 맞다는 얘기야. 그냥 대화를 단절하겠다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냈더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선거법을 맡은 판사인 한성진은 은둔형 수구 꼴통이라고. 집안은 서울인데 알고 보니 TK 집안이다. 게다가 얘 한성진에 대해서 일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일베가 좋아하는 판사예요? 일베가 좋아하는 판사야. 그래서 한성진 일베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 밖에 여기저기 나오는 얘기들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일베 쪽 이런 거 좀 관심이 많나 봐요. 네. 그쪽 얘기들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섬뜩하다. 괜히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김용현 재판을 만든 게 되게 싫을 수도 있어요. 원래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커뮤니티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긴 합니다. 네, 확실히. 그렇지.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의견 그때서부터 막 피력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만 보면 성향이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지. 커뮤니티는 계속 그 내용만 알고리즘을 보니까 더 보수로 빠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한성진 같은 사람은 사실 지기현보다도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지기현은 평가가 활발한 사람이래. 외부 활동에 상당히 많이 참여한대.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의지나 이런 시각보다는 법원 수뇌부의 시각이 많이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반면에 한성진은 은둔형 수구 꼴통이다. 본인의 의지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뜻대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재판을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제가 표정이라든지 말투나 이런 거 오늘 직접 봤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 하기 싫은 사람의 말투와 표정이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한테 이런 재판을 맡긴 거는 딱 하나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찍어서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조희대가 데리고 온 판사들 가만히 보면 그간 법원에서 A급이다라고 불렸던 사람은 아니야. 약간 한직에 머물렀었던 사람인데 한때 A급이 될 후보군이었는데 밀려난 거예요, 경쟁에서. 그래서 B급 또는 A-급 뭐 요점 급이었는데 그러니까 A급이 지금 요즘 같은 때 조심하고 있거든. 네. 그러고 있고 예전의 사람들은 조희대 말을 잘 안 들어요. 조희대가 사실 A급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희대 말을 안 들으니까 B급들 데리고 와서 쓰는데 그 B급들 중에 지기현, 한성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제는 거죠. 참
이게 앞으로 재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네요. 그렇죠. 우선 이제 우선 김영현 재판은 지금 정지를 당했으니 이 재판이 아닌 이제 내란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참 재판이 깽판으로 진행됐다 얘기밖에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아, 그렇죠. 네. 자, 내일 재판이 있습니까? 네, 내일 재판 이제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아, 내일 대장동 재판이면은 정진상 실장이 나오는군요. 예, 이제 정진장 실장이 나오고 이제 증인들은 남욱 증인이 나오기 때문에 남욱이 나온다. 그렇죠. 원래 나겠네. 원래 유동규였는데 유동규는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 2달에서 3달 정도는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는 지금 나와서 할 말이 없을 거고 잘못했다가는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잠시 눈치를 좀 보겠다. 예. 남욱이 네가 나가라. 남욱은 그런데 진술 뒤집었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남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이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장동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재판 남욱이 어떻게 진술을 뒤바꾸는지가 약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는 그래서 뭐 어떤 피고인이었는지 그 이재명하고는 뭐 관련이 없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지난번 그거는 대북송군에서 대북송 재판이죠? 예. 대북송 재판에서 김성태 김성태 변호인 측이 이거 대북송군 관련돼서는 이재명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얘기가 아마 남욱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예. 내일 재밌겠네요. 예, 그렇죠.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재밌는 재판이 있으니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